오늘은 여러분께 그다지 유쾌, 상쾌, 통쾌하지 않고 답답하고 찜찜한 정세 분석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당했고,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당한 게 뭐냐? 법안심사소위, 어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당했습니다. 6월 25일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문턱 넘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외에 또 과거사 관련 법안 총 21개의 법안을 6월 25일 6.25 날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과반 의결을 통해서 통과시켰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그동안 속썩였던 권은희 의원을 잘 설득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과반 의결을 해가지고 21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고, 따라서 행안위 본회의 의결로 넘어가면 되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만은 하루도 못 가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재정 의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인데요. 하루도 못 가서 당했습니다. 안건 조정 신청 제도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붙잡아 놨습니다. 최장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서 의결을 막기 위한 몽리도구로 악용해서 90일 동안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법안 의결을 저지시켰습니다. 이렇게 한번 당했고, 이것보다 더 크게 당한 게 있죠. 심상정 의원이 정계위 위원장에서 쫓겨나도록 한 거, 그걸 또 당했고,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이렇게 당할 것 같고, 특히 추경 부분에서 절대 통과 못하도록 끝까지 막았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이 모든 몽리를 부리는 행위의 목적은 방탄에 있죠. 법안 자체를 방탄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에 소환 조사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국회 회기 동안에 경찰에 소환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철저한 어거지, 몽리, 방탄 국회 모드로 싸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대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번 국회 정상화가 아닌 사실 국회 진상화, 이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잘 대처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감세 고육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경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민간 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금을 낮추는 거죠. 노후 경유차에 적용되던 감세 요인을 모든 노후 차량으로 확대하고, 신산업 투자를 모든 설비 투자로 확대하고, 개소세, 법인세 감면 대상도 확대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나마 정부에서 경제 파트에서 그나마 좀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줄 일이냐? 아니죠. 애초에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확장적 재정을 펼쳐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통틀어서 모든 정부들에서 이 기재부 인간들은 일부러 빠듯한 예산을 짜놓고 나중에 꼭 추경을 통해서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지지고 볶고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 기재부 사람들이,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 사람들보다 개인적인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더 밉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 공작에 놀아나도록 하는 애초의 원인을 제공한 게 기재부예요. 애초에 490조 예산을 잡아놨으면 이런 걱정, 이런 이상한 언발의 오줌 누기 정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즈음에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진 않지만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번역한 책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책이냐 하면은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라고 하면서 미국의 민주당이 다수파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책을 이철희 의원이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공화당 지지자들을 전향시켜서 민주당이 다수파가 된 게 아니고 새롭게 흑인, 여성, 이민자, 청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동원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했었던 이유는 이거다. 사회경제적 차별성이 드러나는 공공정책, 즉 뉴딜 정책이라는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차별성이 드러나는 공공정책, 분명한 공공정책, 확연한 공공정책, 선명한 공공정책 하나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민주당에게 지지표를 던져줄 수 있도록 그 지지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책입니다. 이 책을 현재의 전국에 대입해 보면 국회에서 어차피 지난번 총선에서 100석이 넘는 의석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하고 협치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국회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행정부에서 결단에 의해서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확실한 사회경제적 차별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공공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자기 지지 기반으로 확 끌어당기는 것. 즉 대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서 사회적 약자들이 확실히 민주당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생활 밀착형 SOC라고 해가지고 4, 50조 깔짝깔짝 하는 거 말고 국민들한테 확실히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선 굵은 정책을 행정부가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에 의해서 국회에서의 지지부진한 입법 활동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통스러운 분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총선 전에 행정부에서 뭔가 세게 터뜨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닥짓에 의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어부지리만 노리고 있다가는 야금야금 지지율을 까먹을 공산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우려를 함께 전하는 바입니다.